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10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강부터는 일반 전표 붕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8월 25일 매입 거래처 주 화성의 외상 매입금 1,700만원 중 1,000만원은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 받았네요. 자, 이 거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는 외상 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외상 매입금 1,700만원을 갚아줘야 하는데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은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먼저 외상매입금 1,700만원이니까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이죠. 두 번째 어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어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자,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줬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발행했는가. 자, 내가 발행해서 줄 수밖에 없죠. 왜? 외상매입금을 갚아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엄은 내가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발행한 엄은 지급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700만원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에 면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과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무 면제이익인데요. 채무 면제이익 계정과목은 타인으로부터 부채를 면제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며 채무 면제이익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부금,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품을 줄 때 사용하고 그리고 기부금의 반대 계정이 있죠. 기부금의 반대 계정이 자산 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산 수정 이익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리고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한 팀과 지급엄과 채무면제이익 한 팀을 짜면 됩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자산이 안 보이네요. 뭐 현금이나 당조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B로 끝나면 차변, 이거로 끝나면 대변. 우리 FAT 2급, 전산회계 2급 하면서 했죠. 이거로 끝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팀이 대변이 되며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당연히 차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거래처 끌어줘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화성이죠. 거래처 걸어 주시고 그리고 지급업 이거 누구한테 발행해 줬습니까? 화성이한테 지급했죠.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이 되며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면제, 채무 면제이익 이 포인트를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엄이죠. 엄이 나오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제가 포인트를 하나만 적었는데요. 사실은 채무 면제이익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2번 7월 12일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100만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았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을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면제받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면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과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죠. 채무 면제 이익 얼마?
100만원. 다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상품, 제품, 비품, 건물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B로 끝나거나 익으로 끝나는 게 있는지 살펴봅니다. 채무, 면제, 이익,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변. 다음 물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채 자리는 대변인데 줄어들 때는 차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배우신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부채가 있었습니까? 외상매입이 동아 기업한테 있었죠. 동아.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이며 항상 채무, 면제, 이익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련된 계정과목, 기부금과 자산수정 이익을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자산수정 이익은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주 쓰는 계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정과목들은 이 세 개를 세트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월 5일, 8월 20일 발생한 오성상사의 제품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2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매출금의 3%를 할인해 주었다. 대금은 모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래 되어 있네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전표 문제를 풀면서 지금 이 문제는 9월 5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다른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일반전표 8월 20일에 들어가셔서 전표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버릇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 저는 이게 관연도 기출문제라서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되는 문제와 다른 날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 날짜에 일반전표를 들어가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외상매출금을 받는데 빠르게 받아서 3% 할인해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빠르게 받게 되어 3%, 37, 21이죠. 21만원을 할인해주고 679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빠르게 받으면서 할인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거나 빨리 받아서 할인해주는 돈, 외상매출금을 할인해주면 매출 할인이 되고요. 외상매입금을 할인해주면 매입 할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할인받은 이 21만원이 매출 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외상매출금은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입니다. 다음 보통예금으로 679만원을 받았네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팀을 짤까요? 이렇게 팀이 안되면 돈이 맞지 않죠.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예금 있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보통예금팀이 차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외상값이었습니까? 오성상사. 그랬죠.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이 되며,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매출할인. 여러분들 입력을 해보시면 매출이라고 입력하시면 매출할인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여러 개 나타나는데 지금은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 아니라 제품 외상매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은 406번입니다.
입력하실 때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 매출 할인,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거 무조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있죠. 할인해주는 경우는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따라서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할인과 매출 할인, 그리고 매입 할인, 그리고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캠브리지에서 수출 선적일자 9월 10일이네요. 혹시 선적지 인도 조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9월 30일 날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출이니까 팔았단 말이죠. 선적일자가 언제? 9월 10일이니까 이미 제품은 9월 10일 날 팔았던 겁니다. 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받을 때는 달러로 받았는데 원화로 환전, 원화로 바뀌어서 입금되었다. 이 내용도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이 외화로 된 외상 매출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5,000달러 US 달러란 말입니다. 미국 달러란 말이죠. 자, 팔 때가 언제 팔았습니까? 9월 10일. 그러니까 9월 10일 환율은 USD 1,100원입니다. 그래서 5,000불 곱하기 1,100원 했더니 5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얼마로? 1,05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는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 1,050원 곱하기 5,000불이 되어서 1,050원 곱하기 5,000불이 되어서 보통 예금 통장에는 52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550만원 받아야 되는데 525만원을 받았으니까 25만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첫 번째 계정과목 한번 찾아봅니다.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 525만원 보통 예금 525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문제에서 포인트죠. 25만원을 손해봤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 혹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는 경우는 외환차익,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외환차손. 지금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 25만원은 외환차손이 됩니다. 다음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을 짜고요. 지금 보통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팀이 차변. 다음 물론 외상매출금은 대변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대변. 이렇게 차변과 대변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누구한테 받을 외상매출금이었습니까? 캠브리지, 캠버 두 자만 적었습니다. 9번은 3번, 4번.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과목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평가성 계정입니다. 이거는 기말 결산에 거의 사용되는 계정과목으로서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줄 거 있으면서 이때 환율 하락이나 상승으로 인하여 평가할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99% 일반 점표에 나오는 계정과목이고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99%가 결산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라는 겁니다.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또는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매도 가능정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런 것들은 평가성 계정으로서 주로 결산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 12월 31일에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4일 베트남의 하남기업의 수출 선적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이고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7월 1일날 팔았단 말입니다. 하여튼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0달러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이 문제도 4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네요. 외상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외상매출금이 외화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얼마 받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00달러인데요.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날 환율이 얼마? 1100원입니다. 1100원 곱하기 1000달러 해서 얼마가 된다? 1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7월 14일이죠. 7월 14일 환율은 얼마? 1200원입니다. 따라서 1000달러 곱하기 1200원을 하게 되면은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단 말입니까? 1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을 외상매출금은 110만원인데 120만원 받았으니까 10만원 이익 받죠. 이 10만원 이익 받은 거 이렇게 실제로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볼 때는 외환차익, 외환차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10만원 이익 받기 때문에 외환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상매출금 110만원은 외상매출금 110만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익 본 거 있죠. 달러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 보는 경우는 뭐? 외환차익이 10만원. 마지막으로 120만원을 무엇으로 받았나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120만원.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을 짭니다. 다음 보통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왜? 외상매출금을 받는 거니까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들어온 것은 어디에?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누구였습니까? 하남기업한테 받아야 되네요.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도 4번 문제와 동일하게 외환차익, 외환차손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6번 12월 13일 ABC의 수출 선적일자 2월 10일 지금은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선적일자가 12월 10일이니까 12월 10일날 팔았단 말이죠. 한 제품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팔 때 얼마였는지 보겠습니다. 2000불인데요. 2000달러. 12월 10일날 뭐 1200원. 그러면 12,200원 곱하기 2000달러면 240만원인데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2000달러가 12월 13일날은 1100원이네요. 220만원.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240만원 받아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다? 220만원 받았습니다. 20만원만큼 손해봐버렸죠. 그 20만원이 무엇이 되겠다? 외환차손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상매출금 240만원 받아야 됩니다. 외화가 2000불이고요. 12월 10일날 환율이 얼마입니까? 1200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4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율이 내렸죠. 12월 13일날 받았습니다. 환율이 얼마? 11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0불 곱하기 1100 하면은 뭐 2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손해봤습니까? 20만원을 손해봤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정과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계정과목이 외상매출금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받았죠. 보통예금 얼마? 220만원. 이것도 문제 없네요. 그리고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렇게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20만원 손해봐 버렸잖아요. 손해를 보는 경우는 뭐? 외환 차손. 그래서 이 20만원이 외환 차손이 되는 겁니다. 다음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팀 짜고, 보통 예금 좋네요. 외상 매출금 받는 것이니까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자, 이거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ABC에 수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ABC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도 역시 4번, 5번, 6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다음 8월 31일 8월 본 생산직 급여네요. 자, 급여라 하더라도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뜨는 사무직입니다. 급여는 800분대입니다. 801번이었어요. 하지만 생산직 급여는 500번대입니다. 501번 또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는 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임금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급여 501번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임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 생산직이기 때문에 항상 1급부터는 사무실인지 공장인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자, 8월분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 이거 간단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했죠. 원천징수액 차감하고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직원 임금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액 근로소득세 10만원을 차감하고 그러면 얼마? 29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계정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장직원, 생산직 직원의 급여는 임금입니다. 임금 얼마? 3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다음 보통예금으로 290만원 지급했네요. 보통예금 290만원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원천징수 나왔죠. 원천징수란 말이 나오면 계정과목은 2개 중에 1개입니다. 어떤 거?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원천징수가 나오면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인데요.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예수금,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입니다. 지금 생산직 급여 받는 겁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주는 거,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플러스 지급하는 내용이니까 이 10만원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들 2급 공부하면서도 나왔죠. 돈을 주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것을 받는 것 또는 떼는 돈을 예수금이라 그럽니다. 반대 계정이 무엇이다? 예수금의 100% 반대 계정이 선납세금이 됩니다. 이게 얼마? 10만원 됐고요. 계정 과목이 셋 이상이니까 팀 짜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통예금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우리가 당좌자산들 있죠. 현금성 자산 및 당좌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상품, 재고자산도 좋습니다. 비품, 그리고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웬만하면 찾아지고, 없으면 빗자로 끝나는 거 있으면 차변, 이거로 끝나는 거 있으면 대변, 그것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거래의 판례수를 적용시키면 간단하게 차변과 대변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차변과 대변 자리 바꾸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차변, 대변 다 맞는데 차변, 대변 자리가 바뀌어서 틀리면 0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팀이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임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예금팀이 차변이 되며,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예수금과 세금과 공가 그리고
선납세금 이 계정 과목에 정확한 개념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9월 4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건강보험료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회사 부담분 35만원, 생산부 직원이네요. 500번대란 말입니다. 20만원은 영업부 직원, 이거는 800번대란 말입니다. 종업원 부담분, 이거는 급여주면서 원천징수 한 내용이죠. 그럼 이 돈이 무엇이 되겠다? 예수금이 됩니다. 종업원 부담분은 이미 급여 지급하면서 예수해두었겠죠. 빼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네요. 55만원. 회사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예,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원 돈 50%, 회사에서 50%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부담분 이 50%는 무엇을 한다? 복리후생비. 그리고 직원 부담분은 월급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했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다? 예수금이 되겠죠. 자, 따라서 한번 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과 이 돈과 55만원과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용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금액 55만원과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 55만원, 즉 현금 110만원을 납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이 55만원은 무엇이 되겠다? 예수금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현금으로 얼마 나갔다 그랬습니까? 110만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음, 자, 회사 부담분은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해라 그랬습니까? 요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요. 생산직이 얼마? 335만원. 영업부가 얼마? 20만원. 500번대가 얼마? 35만원. 800번대가 얼마? 800번대가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를 의미합니다. 811번이 되겠죠. 이게 얼마? 2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511번입니다. 제조경비 500번대가 얼마입니까? 35만원. 자, 계정과목이 조금 많네요. 자,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되겠죠. 복리후생비와 예수금 이거 다 더해야지 110만원. 그리고 현금 따로 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 좋잖아요. 오고 가는 현금 소개, 밝아오는 상거래 질서, 현금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차변은 3번에서 입력하고 대변은 4번에서 입력하면 끝나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업원 부담분 이 55만원은 원천징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된다는 거,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생산부 직원 복리후생비는 511번, 500번대,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비는 800번대, 811번이 된다는 거,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9번 9월 25일 제조부서 500번대란 말이죠. 공장이란 말입니다. 당월 상여금, 예수금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상여금 총액은 1,500이고 이 중 예수금은 100만원이다. 이 내용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예수금을 차감하고 지급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상여금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수금 100만원을 차감하고 1,4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상여금이라는 계정과목도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계정과목이 상여금입니다. 1,500. 그리고 예수금이었죠. 예수금은 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네요. 예수금 얼마? 100만원. 그리고 1,4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 계정과목이 셋 이상이니까 팀 짜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차변 대변 잡을까요? 저는 무조건 보통예금입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며
이 9번 문제는 포인트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만약에 9번 문제에서 내가 상여금인데 상여금이라고 입력을 했더니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칠 때 상여금이 입력을 했었는데 상여금이란 계정 과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회계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해당 원하는 계정 과목이 없으면 가장 유사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여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여는 사실은 상여급여입니다. 그래서 상여금 또는 상여했는데 안 나타날 때는 급여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 아마 상여금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상여금, 상여급여가 없을 때는 급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왜? 상여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여금으로 하지만 상여금은 구체적으로 상여급여입니다. 급여. 그러니까 급여에 뭉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10번 3월 2일 기업은행에 예입한 입금한 정기예금이 금일자로 만기가 되어 다음같이 해약하고, 자, 해약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해약은 중도 해약이 아닙니다. 중도 해약이 아니라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가 되죠. 그 말입니다. 해약 금액은 모두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원천징수액은 자산. 자, 이렇게 원천징수가 나오면 무엇 아니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원천징수란 말이 나오면 이때 계정 과목은 무엇 아니면 무엇이었습니다. 1번 무엇, 2번 무엇, 1번 예수금, 그리고 2번 선납세금. 이 두 개 중에 한 개죠. 그런데 자산이잖아요.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이게 원천징수액은 자산은 선납세금이에요. 이거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이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정기예금은 5천만원이고 이자수익은 400만원, 5,4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 당했네요. 61만 6천원 빼고 나머지를 무엇으로 받았다? 당좌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정기예금과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액 차감하고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얼마였습니까? 5천만원과 이자 얼마였습니까? 4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원천징수 61만 6천원 차감하고 5,338만 4천원을 당좌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정기예금은 계정과목이 정기예금입니다. 5천만원. 두 번째, 이자는 계정과목이 두 개죠. 이자를 주는 내용은 이자비용, 이자를 받는 내용은 이자수익. 그래서 이자수익 400만원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5,300 이만큼은 당좌예금 받았네요.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이니까 별 문제 없고, 가장 포인트는 이 61만 6천원이죠. 원천징수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무엇이 된다? 예수금.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무엇이 된다? 선납세금입니다. 지금 정기예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까? 이자를 주는 겁니까? 이자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플러스 받는 내용은 뭐가 되겠다? 선납세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된다? 선납세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61만 6천원 또는 원천징수가 자산인 것은 선납세금, 부채인 것은 예수금이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팀을 짜고, 자, 다음 4개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당좌예금 정말 좋지 않습니까?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여기에 해당되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이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이름으로써 마무리가 되며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원천징수액은 자산이라는 거, 선납 세금임을 원천징수 플러스 자산은 선납이 선납 세금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9월 27일 1기 확정신고에 대한 1기 확정신고네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이렇게 되는데 1기 확정신고는 석 달씩 나눠지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네요. 에 대한 부가가치세 1454만 8,060원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가세 얼마를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됐네요. 늦게 내거나 불성실했죠. 가산세가 있네요. 포함한 금액이 이만큼이란 말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하였다. 6월 30일 부가가치세의 미지급세금은 이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만큼, 이 돈 두 개를 더했더니 이만큼이며 1454만 8,060원이 되며, 그리고 가산세 27만 4,060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과목도 가려기준이에요. 땡큐 문제입니다. 이 돈이 세금과 공과 800분대로 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미지급세금과 가산세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미지급세금 1427만 4천원과 가산세 27만 4,060원을 무엇으로? 보통예금으로 납부한 내용입니다. 미지급세금은 계정과목이 미지급세금이에요. 가산세는 무엇으로 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까? 세금과 공과. 여기서 또 하나 알아주십시오. 지금은 친절하게 가산세를 세금과 공과로 해라고 알려줬습니다. 출제자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알려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겠죠. 이만큼 보통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야 됩니다. 미지급 세금과 이렇게 세금과 공과 한 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보통예금 좋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구분은 3번, 4번. 자, 이 문제 마무리하기 전에 첫 번째입니다. 자, 세금은 당연히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은 세금과 공과가 되고요. 각종 협회비, 가산세, 각종 범칙금, 연체료 이런 것들은 다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협회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있죠. 구세군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적십자 회비. 죄송합니다. 적십자 회비 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요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회계 처리하시오. 가로 열고 기부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각종 협회비는 뭐가 됩니까? 적십자 회비는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세금과 공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부금으로 해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과 공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지시사항이 우선이라는 거,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언제부턴가 출제자가 출제하시는 분 있죠.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3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분, 4분인데 얼마 전에 한 분 바뀌었고요. 또 한 분 바뀌었어요. 최소 지금 4명이라면 출제위원이 4명 중에서 2명은 저는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 형태가 요 근래에 출제되는 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 말은 같은 사람이 내면은 달라지지 않겠죠. 분명히 바뀌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잘 아셔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는 항상 최신 기출문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강좌 10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